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3일 제가 있는 이 벨기에 브뤼셀은 낮 12시 1분입니다. 오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언론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란 말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쓰고 있는데 이 영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용어 하나로서 17세기 영국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상당히 으스스합니다. 블랙리스트를 설명하자니까 어마어마한 사건과 어마어마한 인명 손실을 이야기하면서 영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공은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올리버 크롬웰 하면은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울 때 왕정을 끝장낸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국 왕 찰스 1세, 정확하게 말하면 잉글랜드 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를 참수형에 처한 사람이다. 유럽 역사에서 재판을 통해서 현직 왕을 죽인 첫 경우입니다. 약 200년 뒤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인 앙투아네트도 같이 처형했는데 그 앞서 가장 먼저 현직 왕의 목을 친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민주주의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역시 왕정과 국회 권력의 대결이 유럽의 민주주의 발달의 기본 구도인데 먼저 왕권을 무릎 꿇렸다 하는 점에서 1649년의 이 찰스 1세 처형은 획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올리버 크롬웰이었습니다. 자, 이 올리버 크롬웰이 왕정을 끝장내고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1658년입니다. 1658년 호국경으로 불렸던 독재자 올리버 크롬웰이 59세에 죽습니다. 아들에게 정권이 이양되었다가 아들이 무능해가지고 그 2년 뒤에 그러니까 1661년에 영국 귀족들이 크롬웰이 처형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귀국시켜가지고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것은 공화정을 하면서 크롬웰이 민심을 잃었다는 거죠. 너무 청교도적으로 그리고 크롬웰을 따르던 이 무리들이 홍위병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보통 영국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는 이 프랑스에 망명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2세는 가톨릭이었습니다. 이 영국에서의 청교도 혁명이 난 예전은 그 기본 구도가 천주교 대 개신교 플러스 성공회입니다. 물론 올리버 크롬웰은 청교도였죠. 개신교 편이었습니다. 개신교와 성공회는 한편으로 보면 됩니다. 자, 찰스 1세가 돌아왔습니다. 이 찰스 2세라는 사람은 아주 쾌활한 사람이었고 여자를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2세
그렇게 관용적 인물이었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데 관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수를 합니다. 이때 복수할 명단을 만든 걸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란 말에는 피가 묻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사들을 찾아내 죽이거나 감옥에 보냅니다. 많은 판사들이 그때 수십 명이 됩니다. 사형 선고에 서명했던 사람들이 일부는 달아나곤 했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사망한 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관 참시하면은 조선조의 사화를 생각하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근데 부관 참시를 하려면은 그 두목인 크롬웰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크롬웰의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갔더니 그 바닥에 여기에 2년 동안 크롬웰의 시신이 묻혀 있었다 하는 표시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관 참시를 했느냐? 크롬웰 부관 참시 이야기입니다. 날짜를 맞췄습니다. 아버지 찰스 1세가 처형된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즉 1661년 1월 30일 부관 참시 의식을 가졌습니다. 시신을 상대로 그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째, 교수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사지를 찢는 능지 처참 끝에 구덩이에 살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골은 잘라가지고 그 뒤 24년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창끝에 꽂아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24년간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골을 꽂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골은 여러 사람 손을 거쳐가지고 1960년, 최근입니다. 1960년에 이 모교, 크롬웰의 모교는 캠브리지 시드니 서식스 칼리지인데 그 마당에 묻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국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그리고 캠브리지. 옥스포드는 전통적으로 왕당파 보수파고 캠브리지는 의회파 그리고 최근에는 좀 좌파죠. 크롬웰이 이 공화파 의회 캠브리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크롬웰은 독실한 청교도였고 천주교 반대파였으며 판사 출신입니다. 이 찰스 1세와 의회가 싸울 때 의회 편에 서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걸 철기군이라고 그럽니다. 기병을 중심으로 이끌었고 군사 경험이 없는데도 아주 잘 싸웠습니다. 이 철기군 소속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싸울 때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이 크롬웰은 철기군을 이끌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도 공격을 했는데 특히 아일랜드에서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게 그 뒤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되는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사람들의 갈등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롬웰의 동상이 지금 런던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습니다. 1899년 무렵에 의회에서 경론을 벌이던 끝에 크롬웰 동상을 세웠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19세기 영국 저술가인데 영국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고 하고 일본과 한국에서도 독자가 많은 영웅 숭배론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크롬웰과 마르틴 루트를
영웅 리스트에 나폴레옹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이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재미 본 사람들이 이 문재인 세력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문화예술인 중에서 반사회적 작품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뭐 쫓아내고 작품 활동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국가 예산이나 국가 시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죄라고 만들어가지고 관련자들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실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임기가 남아있는데 사표 받은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의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훨씬 더 악질적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이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임기가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그냥 빼앗은 것 아닙니까? 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한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정의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 그게 정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 고려는 있을 수가 있지만 따라서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적폐에 대한 수사는 이거는 정의입니다. 이거 보복 아닙니다. 어떤 게 보복이냐 하면은 죄도 안 되는 걸,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죄도 안 되는 것을 법률 기술자들이 죄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것도 징역 10년, 20년 연쇄살인범보다 더 많이 선고하는 그게 보복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정의라는 것을 영국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 참 역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크로멜의 동상이 국회의사당 하원 앞에 있고 그 맞은편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벽에 크로멜이 처형한 찰스 1세의 이 상반신 조각상이 딱 붙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게 역사라는 거죠. 역사는 죽인 사람과 죽은 사람이 공존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도록 하는 교과서다. 이게 영국의 역사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